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혜랑 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我马上去安排一下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단어가 조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安排 안배하다, 처리하다, 스케줄, 일정. 安排. 네, 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동사로서는 안배하다,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명사로서는 스케줄 혹은 일정이라는 의미로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你今天有什么安排吗?你今天有什么安排吗? 네, 자 이때는 명사로서 활용이 되어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너는 오늘 어떤 스케줄이 있니? 일정이 있니? 라고 질문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你们今天有什么安排吗? 네, 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어떤 일정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 有什么安排吗?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我马上去安排一下. 자, 바로 이번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我马上去安排一下 라고 하면 제가 马上 지금 당장 바로 가서 安排一下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장을 보면서 동사와 명사로서 활용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报纸 신문, 报纸, 신문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纸라는 건 종이란 뜻이죠. 그래서 报는 어떤 것을 보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报纸, 보고하는 종이, 즉 신문입니다. 자, 신문을 보다 동사가 필요한데요. 보다라는 동사 한번 붙여볼까요? 看报纸, 看报纸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报纸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앞에 왜 이렇게 종이 혹은 보고하다란 단어를 막 등장을 시켰냐면요. 바로 이 단어 때문이에요. 新闻, 신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한자를 가만히 보니까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신문이란 단어가 돼요. 네. 그런데 이 신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에서 신문이라 하면 종이로 되어 있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중국어의 报纸, 报纸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에서 이 신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뉴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뉴스라는 목적어의 동사는 听新闻, 听新闻이라고 해서 뉴스를 듣다. 라디오로 뉴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听新闻 뉴스를 듣다 혹은 看新闻, 看新闻 뉴스를 보다라는 동사 두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报纸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를 귀로 들을 순 없죠. 이때는 看报纸 라는 동사만 활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꼭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放 놓다, 두다. 放, 놓다, 두다라는 의미로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어떤 물건을 내려놓다, 놓다라고 할 때 放东西, 放东西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이 표현 간단하니까 우리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您要的报纸都放在桌子上了。您要的报纸都放在桌子上了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您要的报纸, 당신이 요구했던, 당신이 필요로 했던 报纸, 신문을요, 또 모두 다 放, 놓다, 두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뒤에 在라는 보어가 붙어 있어요. 放在, 어디 어디에 놓다. 어디 어디에 두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在는 뒤에 장소 형태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桌子上이라는 건 테이블 위, 탁자 위란 뜻입니다. 당신이 요구했던 신문을 모두 테이블 위에 放, 두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 放이란 동사는요, 무언가를 두다라는 의미로서 정말 자주 활용하는 표현이고요. 네
휴대전화기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 이런 말 할 때, 네 책 어디에 뒀어? 라고 표현할 때 전부 다放이란 동사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桌子 책상, 桌子, 책상이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桌子라고 하면요. 중국어에서 桌子는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 말고도 어떤 테이블의 형태, 탁자 형태로 되어진 것은 전부 다 桌子, 桌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는 책상이 아닐 수도 있고 때때로 밥 먹는 식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티를 올려놓는 티 테이블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桌子라는 표현을 통해서 문장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你的手机在桌子上你的手机在桌子上 네. 자, 중국어는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떤 장소에 무언가 물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장소에 해당하는 곳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안에 들어가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보면요. 네 휴대전화기 책상에 있어. 한국어로는 얼마든지 책상에 있어 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책상 위에 있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지만 중국어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你的手机在桌子上 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맞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샹이란 표현이 없다. 그것은 땡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듦에 있어서 장소를 표현할 때 항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책상 위에 너의 전화기, 휴대전화기가 있다라는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엔 이런 문장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桌子라는 표현이 주어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桌子上有三本书桌子上有三本书라는 표현입니다. 자, 책상 위에 세 권의 책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역시나 장소 표현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桌子라는 것이 꼭 책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테이블이나 탁자 형태는 전부 다 桌子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무엇이 있다라고 할 때 샹, 그 다음에 시야, 아래라는 표현, 그리고 앞, 뒤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上 무엇에, 무엇 위에, 명사 뒤에서 그 물체의 표면을 가리킴. 샹, 네, 자, 한자 그대로 위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엇 위에라고 할 때는 네, 샹이란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자, 우리 책상 위라는 표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桌子上 桌子上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어로 책상 아래라는 표현은 桌子下 桌子下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위, 아래, 안, 그 다음에 밖, 그리고 앞, 뒤라는 표현은요. 정말 중국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장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위, 아래, 앞, 뒤, 안, 밖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的书在报纸上你的书在报纸上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你的书 너의 책은 在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报纸라는 것은 신문지. 네, 우리가 이렇게 종이로 넘겨보는 신문지를 报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在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서 장소를 표현할 때 활용하는 동사잖아요. 근데 报纸라는 건 사실 장소는 아니잖아요. 일반 사물이지. 자, 이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장소화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上 샹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제가 왜 중국어 표현을 할 때 위아래 안팎 이란 단어를 꼭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일반 사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사물을 장소화시키고 싶다면 앞, 뒤, 안팎
위아래라는 단어를 붙이면 하나의 장소인 양, 장소인 것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물 뒤에는 이런 단어들이 꼭 붙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你的书在报纸上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왜 이 상시야 혹은 뭐 안팎 그리고 앞뒤란 단어가 들어가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장도 참고로 한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고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客人 손님, 客人 바로 손님이란 뜻입니다. 네, 간단한 표현이죠. 자, 손님이 오셨니? 손님 도착했니?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客人到了没有?客人到了没有?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보는 문장의 형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마 의문문을 만든다면 客人到了吗? 라고 질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중국어에는 정반 의문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 맞아 틀려? 이런 식으로 긍정과 부정을 나열을 해서 질문하는 형태였는데요. 자, 문장 전체에도 정반 의문문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客人到了 손님이 도착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체 문장을 부정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没有. 자, 没有에서 이 没는요. 부정부사로서 네, 맞아요. 과거 형태의 과거형을 부정할 때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客人到了 라고 하면 손님은 도착했다라는 완료 형태의 문장이어서 이런 동작이 일어났니? 아니면 이런 동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니? 라는 의미로서 문장 전체를 긍정과 부정 형태로 나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客人到了没有? 네, 자, 손님은 도착했니? 안 했니?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을 통해서 문장 전체도 정반 의문문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午饭 점심, 午饭 점심, 점심밥이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우리 午饭만 알 것이 아니라 아침밥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침밥, 早饭, 早饭, 점심, 午饭, 午饭, 저녁은 晚饭, 晚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饭이라는 것이 밥, 식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밥 먹다, 식사했다 라고 표현할 때 吃饭, 吃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침밥을 먹다 吃早饭, 吃午饭, 吃晚饭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문장으로 좀 살펴볼게요. 점심 먹었니? 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봅시다. 吃午饭了吗?吃午饭了吗? 라고 질문하면 점심 식사했는가? 점심 먹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 점심 말고 저녁밥 먹었어? 아침밥 먹었니? 라는 질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친구들 만나면 중국어로 아침 먹었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니? 라는 표현 꼭 해보도록 합시다. 食堂 식당, 食堂, 식당이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자, 이 食堂이란 단어는요. 일반 음식점을 표현할 때 활용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학교 식당, 즉 학교의 학생 식당을 표현하거나 혹은 회사의 구내 식당을 표현할 때 食堂이란 단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먹어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午饭在公司的食堂吃午饭在公司的食堂吃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后面 뒤쪽, 뒤, 后面 뒤쪽, 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반대로 앞쪽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앞쪽이라고 한다면 前面, 前面 앞쪽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네 뒤에 있어. 네 뒤에 계셔. 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다. 자이란 동사 활용하면 될 거고요. 너의 뒤쪽이라는 형태로 문장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 볼까요? 老师
在你的后面老师在你的后面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만약에 앞쪽에 있다면 你的前面你的前面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 단어 굉장히 쉬운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饭店 식당, 饭店. 네. 자, 饭店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음식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뭐 규모가 큰 구내 식당이라든지 학생 식당을 표현할 때는 食堂이란 단어를 활용하면 되시겠고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饭店, 饭店이란 단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을 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去公司后面的饭店吃吧. 去公司后面的饭店吃吧. 네, 이런 문장이 있네요. 일단 去 가자라는 표현이죠. 公司后面的饭店이라고 하면 회사 뒤쪽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吃吧, 먹자라는 형태의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去라는 동사, 吃라는 동사, 두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연동문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맞게 활용하면 되겠고요. 가는 동작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먹는 동작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목적어가 비록 조금 긴 형태였지만 실제로 문장 구조는 아주 간단한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밥 먹자라고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문장을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鱼 물고기, 생선, 鱼, 바로 생선, 물고기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자, 중국은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선 요리도 아주 귀한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생선 요리를 내놓는 것이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요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생선을 먹다라는 표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吃鱼, 吃鱼라고 표현을 하면 생선을 먹다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네, 그만큼 정말 중국 사람들은 이 생선 요리를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런 문화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으로 이 문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辣椒鱼做得不错. 辣椒鱼做得不错. 네. 자, 나자라고 하면 그 집.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가정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음식점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지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음식점 혹은 백화점, 상점을 살 때 활용하는 양사니까요. 그래서 나자위, 그 음식점의 생선 요리는 做的 만든 정도가 不错 아주 훌륭하다. 즉, 그 집 생선 요리는 정말 맛있어 라고 표현을 할 때 이런 문장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安静 조용하다, 안静, 조용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용한 곳을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주어는 사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찡리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필요한지 잠깐 생각해 뒀다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经理喜欢安静的地方. 经理喜欢安静的地方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장님은 조용한 곳을 좋아하신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你们喜欢安静的地方吗? 네, 지금 제가 한 질문에 꼭 대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과에서 준비한 단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단어 양이 조금 많았는데요. 일단 어휘가 일단 외국어를 배우는데 아주 관건이기 때문에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你们辛苦了，再见。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랑 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 我马上去安排一下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에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결과보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결과보어는 6가지 보어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보어였는데요. 네, 근데 이 결과보어라는 건 특정적으로 딱 한 가지 형태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 뒤에 어떤 단어들이 다르게 붙음으로써 다른 의미로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등장한 결과보어는요, 동사 뒤에 在이란 단어가 활용이 됨으로써 어떤 장소에서 무엇 하다라는 의미로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바로 무엇 메이요라고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결과보어 동사 뒤에 在가 붙어있는 형태, 그리고 무엇 메이요라고 물어보는 형태의 자, 본문 안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经理，您要的报纸都放在桌子上了。知道了。对了，客人到了没有？还没到。经理，午饭在公司的食堂吃，可以吗？不，去公司后面的饭店吃吧。那家鱼做得不错，而且很安静。好吧，我马上去安排一下。 자, 이렇게 본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결과보어 동사 뒤에 在 그리고 네, 뭐뭐러 메이요라는 의문문의 형태. 자, 그럼 저와 함께 문장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찡리란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사장님이란 뜻이죠. 자, 이번 강에서는 사장님과 회사 사원의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您要的报纸都放在桌子上了。您要的报纸都放在桌子上了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뒤에 在가 붙어있는 형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您要的 당신이 요구하셨던, 당신이 필요로 하셨던 报纸 신문지가 또 모두 다 放在 자, 放이라는 건 어디에 두다, 어디에 놓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뒤에 在 등장했으니까 네, 在 뒤에는 일반적으로 장소 형태의 명사가 등장을 하면 되겠죠. 放在桌子上了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됐네요. 자, 우리 동사 뒤에 在 있을 때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知道了 알았어 라는 표현이죠. 자, 知道라고 하면 알다 라는 표현인데요. 알았어 라고 대답을 할 때는 知道了라는 표현까지 네, 다 해줘야만 합니다. 知道了 알았어. 对了 자, 그 다음에 이 对了는요. 맞아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에 호응해서 맞아, 틀려 라는 의미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무언가가 번뜩 생각이 났을 때 对了 맞다. 참 그렇지 라는 의미로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客人到了没有?客人到了没有?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무엇没有라는 의문문의 형태가 등장을 하네요. 자, 客人이라고 하면 손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到了라고 하면 도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客人到了라고 하면 완벽한 한 문장으로서 손님이 도착했다라는 표현이 되죠. 자, 바로 완료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완벽한 문장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이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앞에 완벽한 문장을 하나 쓰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메이요만 붙이면 그 동작이 있니, 없니 라는 의미의 정반 의문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客人到了 손님은 도착했다, 메이요 안 했다. 즉, 손님이 도착했니 안 했니 라는 의미를 갖는 정반 의문문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러메이어라는 형태도 정말 중국어 대화 중에서 아주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还没到라고 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죠. 자, 과거 형태의 부정이므로 메이라는 부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还没到
经理午饭在公司的食堂吃可以吗？午饭在公司的食堂吃可以吗? 네. 자, 사장님 일단 한번 불렀고요. 午饭 점심 식사는 在公司的食堂이라고 하면 회사의 식당입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있는 구내 식당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구내 식당에서 먹는 것이 可以吗? 가능할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可以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허락이나 허가를 구할 때 자주 활용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可以吗?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可以吗?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아주 자주 활용을 하니까요.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장님이요. 不. 네,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不. 그렇죠. 손님이 오셨는데 회사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는 건 예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不, 아니야. 안 돼. 라고 대답을 했고요. 去公司后面的饭店吃吧. 去公司后面的饭店吃吧.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公司后面이라고 하면 회사 뒤쪽이란 표현이고요. 饭店이라는 것은 食堂이란 단어와 다르게 일반 음식점을 표현을 합니다. 食堂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구내식당 혹은 학교의 학생식당을 표현할 때 食堂이란 단어를 활용합니다. 반면에 일반 음식점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때는 饭店 饭店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꼭 구분해서 활용해 주세요. 자, 회사 뒤쪽에 있는 음식점에서 먹자라고 말을 했어요. 那家鱼做得不错，而且很安静。那家鱼做得不错，而且很安静. 네. 자, 那家라고 하면요. 그 집이란 표현인데요. 여기서는 일반 가정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하라는 것은 음식점, 상점, 백화점을 세는 양사죠. 그래서 나지아라는 건 결국에 그 음식점이란 뜻입니다. 네. 자, 우리가 饭店, 나지아 饭店에서 이 饭店이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구나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그 음식점이 생선, 做得不错, 아주 생선 요리를 잘한다라는 뜻이죠. 而且 게다가 很安静, 아주 조용합니다. 好吧, 好吧. 네. 자, 이 好吧라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약간 내포하고 있어요. 我马上去安排一下. 我马上去安排一下 라고 했습니다. 马上이라고 하면 즉시, 바로, 곧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즉시去가서 安排一下. 네, 뭐예요?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케줄을 조정하겠습니다. 안배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안파이란 단어는요. 정말 자주 활용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을 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간 계획을 하다 라고 할 때 안파이란 단어 아주 많이 활용을 하니까요. 이 표현을 통해서 안파이샤 라고 하면 처리하겠다. 즉시 무언가를 배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화 내용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에 등장을 했던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였던 결과보어 동사 뒤에 在, 동사 뒤에 在가 붙는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어는 보어 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쉬웠지만 동사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의미 차이가 있었죠. 자, 이번 강에서 등장한 경우는 바로 在, 在이란 단어가 붙는 경우입니다. 在가 붙으면요. 그 뒤에는 장소 명사가 오겠구나라는 거 추측하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동사 뒤에 제가 在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住在, 住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住라는 것은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住在뒤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 장소 명사를 넣는다면 나 어디에 살아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일단 문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他住在北京, 他住在北京이라고 한다면 그는 베이징에 산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放이라는 동사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放在,
放在라고 한다면 어떤 사물을 어디에 두다 혹은 놓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你的手机放在哪了?你的手机放在哪了?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너의 휴대전화기를 放在哪儿? 어디에 두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디에 뒀니? 라고 질문을 할 때 放在哪了?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평서문으로 공부만 하고 있는데요. 또 때때로 의무문의 형태로 문장을 바꾸면서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의무문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는 제가 写라는 동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写라고 하면 무언가를 쓰다,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写在 어디에 쓰다, 어디에 적다라는 표현입니다. 你写在书上吧. 你写在书上吧. 네. 자, 书上이라고 하면 바로 책이란 표현이고요. 책 위라는 이 上이란 단어가 붙어야지만 장소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우리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슈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장소는 아니에요. 일반 사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짜이는 뒤에 장소 목적어가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소화 시키려면 위아래, 앞뒤, 안팎이란 단어가 붙으면 장소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명사 뒤에는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붙으면 마치 하나의 장소인 것처럼 활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写在书上吧. 책 위에 써라 라고 표현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做란 동사를 붙여볼게요. 做라고 하면 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坐在 어디에 앉다라는 표현입니다. 请您坐在这儿吧. 请您坐在这儿吧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을 할 때는 请, 자, 공손하게 무엇 하세요. 좀 더 공손한 뉘앙스로 붙이고요. 닌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른들한테 자리 양보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할 때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중국 사람들도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탑승을 하셨다면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리 양보를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请您坐在这儿吧 라고 중국어로 말을 하면서 자리 양보를 하면 저 사람 역시 한국인은 친절하구나, 예의가 바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장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제가 꽈란 동사를 붙여볼게요. 꽈자라고 하면 어디에 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문장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画挂在墙上. 画挂在墙上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라고 하면 바로 그림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림을 벽에 걸다 라고 할 때 벽은 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활용합니다. 墙上, 벽 위에 걸어라 라고 표현을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결과보어 동사 뒤에 짜이가 붙어있는 형태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어떤 명사, 장소 명사에 대해서 동작과 함께 꾸미고자 한다면 동사 뒤에 짜이 그리고 나서 장소 명사를 붙이면 됩니다. 또한 일반 명사를 마치 장소인 것처럼 활용하고 싶다면 위아래 안팎 그리고 안팎 앞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장소인 것처럼 장소화 시켜서 문장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了 메이요 형태의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너 밥 먹었니?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아주 자주 활용하는 표현이죠.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라는 인사, 마치 인사말인 것처럼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자, 중국어로 밥 먹었니? 물어본다면 你吃饭了吗? 你吃饭了吗? 라고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你吃饭了, 너는 밥을 먹었다 라는 완벽한 문장 뒤에 어기조사
마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완벽한 문장 뒤에 어기조사 마 붙어 있다면 이것을 마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완벽한 문장 뒤에 没有 라는 단어가 붙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你吃饭了没有?你吃饭了没有? 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는 밥을 먹었다 라는 완벽한 동작이 있고 긍정 형태가 있고 그 뒤에는 没有를 붙임으로써 그 동작이 아예 없다. 즉, 밥 먹었니? 아니면 그런 동작을 하지 않았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문장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문장 전체를 긍정 그리고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마치 하나의 정반 의문문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또한 여기서 응용 형태가 你吃饭了没?你吃饭了没? 라고 해서 여라는 단어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동작을 했니 안 했니에서 이 메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동작의 부정을 나타낼 수 있는 부정부사죠. 그래서 요란 단어가 굳이 없더라도 정반 의문문을 문장의 정반 의문문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장은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무엇뭐러 메이오의 의문문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다른 표현도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他看完这本书了吗?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문장을 또 가만히 보니까 他看完这本书了 라는 완벽한 문장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看完 다 봤다 这本书 이 책을 다 봤다 라는 과거 형태의 완료 형태의 문장입니다. 이 완벽한 문장 뒤에 마를 붙임으로써 그것을 했니? 라는 마 의문문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었죠. 네, 근데 더 이상 이 마 의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 간단해서 재미가 없어요. 문장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고자 해서 붙인 것이 他看完这本书了没有? 네, 자, 앞에 역시나 완벽한 문장을 쓰고요. 이런 동작을 했다라는 긍정 형태와 부정 형태 没有 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는 표현을 붙이면 그는 이 책을 다 봤니? 안 봤니? 라는 형태의 정반 의문문이 됩니다. 또한 메이요에서 요는 늘 생략이 가능합니다. 他看完这本书了没? 라고 질문을 해도 의미는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재밌지 않으세요? 앞으로 의문문의 문장을 만들 때요. 마 의문문 하나, 그 다음에 무엇뭐러 메이요 라는 의문문 하나, 그리고 무엇뭐러 메이 라는 의문문 하나 이렇게 총 3가지 형태로 의문문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에 등장했던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客人到了没有? 라는 문장이 본문에 등장을 했었죠. 客人이라고 하면 손님이란 뜻이고요. 到了라고 하면 도착하다 라는 뜻입니다. 客人到了, 손님이 도착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 있고요. 그 뒤에 没有 붙이면 그 동작이 있니? 없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즉, 客人到了吗? 라는 어기조사 말을 활용한 의문문하고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역시나 이때도 요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客人到了没? 라고 질문을 해도 의미 변화가 전혀 없는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문장이 본문 안에서 이런 형태로 등장을 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 준비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강의에서 2가지 학습 목표였던 결과 보어를 활용한 형태, 그리고 무엇뭐러 메이요 라고 해서 문장 전체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열하는 정반 의문문의 형태,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을 하실 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문장 응용해보는 연습도 잊지 않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你们辛苦了，再见。